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셋이 함께 안정적으로 즐기는 연애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다비치의 노래 두 사랑 중에는 이런 가사가 나와요. 나 두 사람을 사랑하면 안 되는 걸 너무 잘 알면서 둘 중 누구도 보낼 수 없어. 두 사람을 동시에 사랑하는 건 아주 곤란한 일이죠. 두 사람에게 마음이 있더라도 한 명의 상대와만 만나야 하는 게 사회적 통념이고요. 하지만 만약 양쪽이 합의를 본 상태에서 서로 다른 사람을 만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애인이 있지만 서로 다른 애인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거죠.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충격적인 개념인데요. 실제로 연인과 이런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전문적인 용어로 합의된 비독점적 관계라고 부르는데요. 합의된 비독점적 관계는 바람과는 달라요. 서로 다른 사람 만나는 걸 동의했기 때문이죠.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스윙 대 다자연애. 합의된 비독점적 관계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 스윙. 대표적인 하나는 스윙이에요. 이들은 연인과 합의하에 다른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데요. 이 사람 저 사람과 만나는 모습이 꼭 그네를 타는 것 같다고 해서 영어로 스윙잉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한 사람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걸 지루해하고 성관계를 오락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두 번째, 다자연애. 사랑하지만 소유하지는 않아. 스윙이 단순히 다양한 육체적인 쾌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라면 다자연애는 사랑의 정신적인 측면에 좀 더 집중합니다. 다자연애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 독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 연애 중에도 다른 사람에게 끌린다거나 사랑받을 수 있잖아요. 연인일지라도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랑에 빠질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만나볼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거예요. 연인이 하나, 둘, 셋일 수도 있다니 어쩐지 복잡해 보이기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개방적 연애를 하는 사람이 1대1 관계의 평범한 연애보다 훨씬 불만족스러울 거라고 생각해요. 연인이 다른 사람에게 느끼는 질투심 때문에 불행한 연애를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판단하는 거죠. 하지만 실험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의외로 더 안정적이고 행복한 연애를 했다고 해요. 이것도 정말 독특한 일이네요. 신개념 연애. 앞서 애인이 있는데도 합의하에 서로 다른 사람을 만나는 연애 방식을 알아봤죠. 그런데 이런 합의된 비독점적 연애가 어떻게 가능하냐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냥 바람 피우는 것 같아요. 질투심 때문에 고생하지 않을까요? 솔직히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연구 결과는 정반대였어요. 의외로 안정적이다. 과거 연구에 따르면 비독점적 연애를 한 사람들은 평범한 연애를 할 때보다 연인에게 느끼는 친밀감과 사랑이 더 깊어졌다고 대답했습니다. 심지어 질투심도 낮았어요. 연애 만족도가 높았을 뿐만 아니라 연인에게 느끼는 신뢰와 안정감도 높았죠. 애인이 다른 애인을 만나는데 이렇게 행복해할 수 있다니 이들은 보살이라도 되는 걸까요? 미시간 대학의 에이미 무어 교수는 이렇게 설명해요. 네, 보살 맞습니다. 비독점적 연애를 한 사람 중에는 유독 안정형 애착 유형이 많았는데요. 애착 유형은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로 형성되는 연애 심리 유형이에요. 안정형은 특히 상대방과 애정을 안정적으로 주고받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연인에게서 신뢰와 안정감을 남들보다 잘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연인이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더라도 잘 이해해줄 수 있죠. 또한 비독점적 연애를 시작하려면 다른 사람을 만나도 되는지 동의를 구하는 것부터 복잡하고 진지한 대화가 필요한데요. 안정형은 갈등을 회피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무거운 주제의 대화도 진중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애초에 비독점적 연애를 시작하는 사람이 안정형일 확률이 훨씬 높은 거죠. 비독점적 연애를 꿈꾸는 자들. 한편 비독점적 연애를 꿈꾸기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들은 바로 회피형 애착 유형이에요. 설문조사 결과 회피형은 비독점적 연애를 해볼 만하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비독점적 연애를 할 확률은 지극히 낮았습니다. 이유는 회피형의 특성을 생각해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회피형은 연인과 너무 가깝게 지내는 걸 부담스러워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꼭 필요로 합니다. 이들은 연인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만난다면 그 상황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오히려 연인과 더 큰 거리감을 느끼고 관계를 쉽게 포기해버릴 거예요. 비독점적 연애는 적합하지 않은 성격이랄까요? 합의된 비독점적 관계에 대해 소개는 해드렸지만 솔직히 저는 이런 관계가 용납되기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사람들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겠지만요. 비독점적 연애는 개념 자체가 어렵기도 하지만 아무나 쉽게 할 수 없는 복잡한 관계이기도 한 것 같아요. 꼭 비독점적 연애가 아니더라도 애착 유형은 이처럼 연애를 하면서 두 사람이 결정하는 중요한 사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지금 연애를 하고 있다면 두 사람의 애착 유형을 꼭 확인해 보세요. 애착 유형은 가장 과학적인 연애 궁합이에요. 애착 유형을 안다면 두 사람이 싸우는 근본적인 이유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애착 유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지난 영상 연애 유형 3가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람 피우는 남자들이 많이 하는 행동. 지금 어디야? 버스 맞아? 오는 길에 또 누구랑 같이 있는 거 아니야? 사진 찍어 보내봐 빨리. 왜 5분이나 답장이 없어? 진짜 혼자 있어? 이런 카톡 보기만 해도 피곤하지 않나요? 지금까지 알기로 이렇게 의심이 많은 사람은 애정 결핍이 심하거나 관계에 불안감을 느껴서 그렇다는 이야기가 많았는데요. 이번엔 한 박사님이 새로운 논문을 발표했어요. 이런 사람들의 충격적인 특징을 확인해 볼게요. 솔직하게 말해봐.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의 닐 교수는 의심과 질투가 많은 사람들의 특징을 알아내기 위해서 100쌍의 커플들을 모집했어요. 커플들을 일주일 동안 다이어리를 가지고 다니면서 우선 첫 번째, 애인이 바람난 건 아닐까 의심 갔던 일. 두 번째, 내가 애인 말고 다른 사람에게 끌렸던 일. 위와 같은 사항이 일주일간 몇 번이나 있었는지 기록했습니다. 의심 많은 사람들의 충격적인 특징이 드러났는데요. 죄 없는 애인을 의심했던 사람들은 애인 말고 다른 사람에게 끌렸던 일들이 남들보다 훨씬 많았던 거예요. 다른 이성에게 한눈을 많이 파는 사람이 오히려 자기 애인을 더 의심하는 거죠. 닐 교수는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투영 효과라는 이론으로 설명해요. 심리학자 프로이트가 정립한 이 이론은 자기의 부끄러운 행동을 오히려 남에게 뒤집어 씌우는 모습을 뜻해요. 애인 말고 다른 이성에게 끌린 사람은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 이 죄책감을 없애보려고 오히려 죄 없는 애인을 몰아붙이기 시작하죠. 혹시 너 바람 피우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해요. 그렇게 몰아붙이면서 어떻게든 작은 꼬투리라도 잡고 나면 꼭 내 잘못이 쌤쌤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 적반하장에 딱 알맞는 상황 아닌가요? 방귀 낀 놈이 성낸다는 말이 딱 맞아떨어졌네요. 이렇게 정말 죄 없는 나를 계속 의심하고 별것 아닌 일에 심하게 질투하는 애인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한눈을 팔고 있는 건 아닌지 조심해 배울 필요가 있겠어요. 매일 나를 의심할 땐 언제고 바람을 피우고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지금까지 셋이 함께 안정적으로 즐기는 연애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